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다가 법적 논란이 일자 이를 다시 철회했습니다. 지난 체포 실패 이후 적극적인 대응도 뾰족한 방안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공문에 경찰은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기존 입장을 바로 철회했습니다. 지난 체포 실패에 이어 중차대한 결정을 번복하는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 시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에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체포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이렇게 질질 끌어도 사실 민심이 이렇게 좀 사그라들 것 같진 않아요. 공수처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못 들어가는지 이유를 몰라요. 처음부터 안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도 피의자 체포조차 어려워 법 질서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누가 또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은 또 그 사람도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법이 있으나만 하지. 경호처를 앞세워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5.18 공법 세계단체와 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내란 수계의 반복된 내란적 행태와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라도 최소한의 양심을 되찾고 법 심판에 당당히 응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는 다시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에 만전을 기하겠다 했지만 영장 발부 이후 일주일을 허비하며 공수처 무용론을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24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4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고 교도소 문 밖으로 나오는 김신혜 씨. 마중 나온 동생과 인사하고 취재진 앞에서 짧은 소감을 전합니다. 그동안 관심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 누명을 썼던 윤성여 씨도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건넵니다. 선고 2시간여 만에 김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000년 완도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 하지만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청구한 재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2019년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재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진술 조서를 토대로 김 씨가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조서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부 압수물이 영장 없이 압수된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씨에게 수긍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건 발생 한두 달 전부터 아버지 명의로 보험 8개를 가입했으나 사망일과 보험 가입일이 가까워 보험금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을 보험 설계사 자격을 갖춘 김 씨가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 아버지가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의 상태였던 것이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2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남대학교의 한 교수가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의 책을 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왜곡의 일환이라며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출판된 전남대 김재호 교수의 한국경제사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상당히 빠르게 이뤄졌다. 조선 왕조와 달리 총독부는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주 지역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남대 구성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식민지배, 독재옹호, 뉴라이트, 김재우 교수 즉각 파면하라! 광복 80주년을 맞은 해에도 여전히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분명한 정치적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다. 이에 대해 김재호 교수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투자를 한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로를 깔고 총독부가 촛돌을 놓는다든지 이러는 것은 자원이 우리나라에 투입된 거잖아요. 그 결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건데.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이 도로를 깐 것은 수탈을 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근대화 작업의 결과물은 오직 일본이 독점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해묵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 주장은 한 개인의 순수한 학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뒤틀고 있는 역사 뒤집기의 거대한 진원지입니다.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 어떻게 되찾은 독립을 이렇게 침을 뱉고 폄하할 수 있습니까? 김 교수는 지난 2021년에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반대해 논란이 됐습니다. 전남대 교수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학 내부에도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편 해당 책을 해외로 배포하려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배포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 절반은 광주 시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족도 가장 많고 한 다리만 건너면 희생자와 연이 닿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전체가 참사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요. 광주시는 이런 이유로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지만 정부 결정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속속 가족 곁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179명의 희생자 중 광주에 주소지를 두거나 연고가 있는 희생자만 절반 수준인 85명에 달하다 보니 지역에서는 한두 다리만 건너면 희생자와 인연이 닿는 처지입니다. 시민분향소의 애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지인의 지인들도 탑승하셨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애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분향소가 설치됐다고 해가지고 전문가들은 유가족은 물론 지역민의 집단 트라우마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상적 비탄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데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인연을 맺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면 이런 연유로 정치권과 광주시 등은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무안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를 확대 선포하지 않아도 희생자 모두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참사 발생지에 국한된다는 관례를 이유로 추가 선포에 미온적인 겁니다. 지역경제, 지역 공동체에 대한 대책 세우고 거기에 따른 또 트라우마 치료까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인데 행안부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인 대통령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는 물론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도 광범위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희생자는 많은데 정부 지원은 없는 광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유가족 대부분이 장례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의 일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례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유가족 가정에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식사 준비와 외출 등을 돕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족들이 잠시 장례를 위해 떠난 무안공항. 다시 찾을 유족들을 위해 방역과 물품 정비가 한창입니다. 장례로 생긴 가정 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유가족 긴급 돌봄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유족은 20명가량. 차례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 남은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안에서 월 최대 72시간까지 유족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보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또 삶의 희망을 갖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공항 2층에는 전문 아이돌봄이가 상주하는 놀이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유족들이 공항에 머무는 동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과 점토놀이, 종이접기, 만들기, 자르기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고 또 마음도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희생자 사망 신고와 장례 절차 관련 서류 발급을 돕기 위해 공항 내에는 이 같은 무인 민원 발급기가 추가로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지부가 참여해 24시간 문을 여는 공항 내 약국을 49제까지 운영하는 등 의료 지원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감기 증상이랑 이제 파스나 이런 부분 쪽이랑 이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약 부분을 구비해 놓고 조금이라도 이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 치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공항 내 희생자 주차 차량에 대한 비대면 인계 접수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국토부가 무안공항과 같이 콘크리트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여수공항 등 지방공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방공항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토부는 전국공항 전수조사 중 우선 여수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지난주 국토부의 현장 방문과 자료 요청이 있었다며 항행시설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착륙 유도 시설인 로컬라이저의 규격입니다. 여수공항에 설치된 4m 높이의 로컬라이저는 관련법상 부러지기 어려운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인 탓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거 후 재설치가 될 경우 정상적인 활주로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여수공항 측은 로컬라이저가 재설치되더라도 한방향 활주로 운항은 가능하다며 공항도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쇳대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조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수공항 인근의 철새 도래지는 2곳입니다. 지난 5년간 조류 충돌은 여수 12건으로 무안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조류 퇴치 인력은 4명, 가장 많은 김포공항과 비교하더라도 턱없이 적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국제공항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공항이 특히 이번 무안 국제공항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계기 착륙 장치와 관련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또 유지 관리 문제가 전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안공항의 구조적 문제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대표적인 교통 관문인 여수공항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 추모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11일 유가족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예정인 추모제 일정과
유가족들의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장례 절차로 모든 분들이 공항을 떠난 시간을 활용해 임시 쉼터 내 방역 작업이 진행된다며 가족 공간을 철거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운영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의 폐쇄 기간이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활주로는 당초 오는 7일까지 해서 오는 14일 오전 5시까지로 폐쇄 기간이 늘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서는 희생자 수습과 유류품 등의 수색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한미 합동조사팀이 조사를 이어가는 만큼 현장 보존 등을 위해 폐쇄가 연장된 걸로 보입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금속노조 광주자동차 부품사 비정규직 지회 박경수 지회장 외 조합원 일동 388만 원, 광주광역시 자동차 검사정비 사업조합 황희선 이사장 외 임원 일동 350만 원, 나주시 남평읍 남성리 윤영준 2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수학과 과학 등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해 일명 수포자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광주교육의 주요 과제와 함께 4대 교육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